1단, 2단, 3단. 알고 계시죠? 이지어잠. 안녕하세요, 요정입니다. 동계 캠핑 많이 가고 계시잖아요. 근데 난로 사용하는 법을 좀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제품은 그 토요토미 옴니 내수용인데 상관없어요. 뭐 다 똑같기 때문에 제 거 내수용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오늘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첫 번째는 산판 오염 세척,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을음 방지, 세 번째 심지를 오래 쓰는 방법, 자, 네 번째 심지 교체. 이렇게 총 4가지를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산판 오염 세척은 잘 지워지는 오염 물질이면은 물티슈로 먼저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키친타월로 마무리 해주시면은 깔끔하게 딱 깨끗하게 세척이 돼요. 근데 문제는 잘 안 닦아지는 오염 물질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여기서 뭐 간단하게 해 먹거나 밤을 구워 먹었어요. 밤에서 떨어지는 뭐 이제 그 기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저는 수세미랑 그 다음에 세제로 해서 닦고 있습니다. 철수세미로 닦아주면 더 잘 떨어지겠죠. 근데 기스가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약간 이런 수세미로 살살 해야 코팅이 안 벗겨지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철수세미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장비를 그래도 조금 아껴 쓰는 타입이기 때문에 약한 수세미로 살살 밀어주고 있습니다. 뭐 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집에서 쓰시는 일반 세제 상관없고 저는 이제 부엌을 담당하는 요 세제로 하고 있어서 집에서 쓰시는 아무거나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지어잠. 자, 이제 두 번째, 그을음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저는 한 3가지 정도의 이유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난로는 밑에서 산소가 유입돼서 태워주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 밑에가 막혀 있거나 아니면 이제 환기가 안 돼서 산소가 이제 투입이 안 되면은 일산화탄소를 태우기 때문에 그때 그을음이 발생하더라고요. 난로를 쓰시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환기를 잘 시켜라.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로는 심지 적시기를 제대로 안 해주셔서 그런 거예요. 저희는 이제 기름을 넣고 심지 적시기를 한 20분 정도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어요. 왜냐면 충분히 적셔주지 않으면은 이 심지에서 적시지 않은 그 부분들이 생심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태운다고 하면은 그을음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 심지에 고루고루 다 기름이 적셔주는 그 시간을 최소 20분으로 보고 있어요. 그 기름이 타줘야 되는데 심지가 타버리게 되면은 그을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심지 적시기를 해주시고 나서도 불을 켜게 되면 그을음이 살짝 발생할 수가 있어요. 냄새도 나고. 그래서 저희는 텐트 바깥에서 적시기를 해주는 걸 추천드려요. 제일 편한 건 뭐냐면 캠핑장에 도착해서 텐트를 설치하기 전에 먼저 난로에다가 기름을 먼저 넣어줘요. 그러면 텐트를 다 설치를 하게 되면 뭐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잖아요. 그때 바깥에서 난로를 틀어준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주는, 그게 제일 저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안에서 틀어줘도 상관은 없는데 애기 있는 분들이나 냄새에 민감하신 분들은 그 냄새를 계속 기억을 하고 계세요. 캠핑을 하면서 좀 불편하게 캠핑을 하시더라고요. 예민하신 분들이나 애기 있는 분들은 바깥에서 하고 들여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안에 들여놓을 때도 갑자기 탁 놔두면은 이게 돌아가요, 원래대로. 그래서 다시 심지가 축 내려가게 되면서 꺼지고 그을음 막 발생하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난로를 바깥에서 안으로 놔줄 때는 살포시 그렇게 놔둬주시면 됩니다. 그을음이 발생하는 이유 세 번째, 저는 차량 이동 중이나 그 다음에 난로를 이렇게 놔뒀을 때 우리도 모르게 이 안에 연통이 위치가 막 위로 올라가져 있고 아니면 막 옆으로 가져 있고 막 그래요. 홈에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삐뚤어져 있다고 한 상태에서 난로를 켜게 되면은 그을음이 엄청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심지 적시기를 해주시고 바깥에서 불을 켜줄 때 연통을 흔들어 주세요. 흔들어 주면은 이 안에 홈에 맞춰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여기 안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딱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일부러라도 앞뒤로 좌우로 흔들어 주시면은 홈에 자연스럽게 안착이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불을 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을음이 발생하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충분한 환기, 충분한 심지 적시기, 연통 제자리. 이 세 가지만 알고 계신다고 하면은 난로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난로를 켜놓고 있는 상태에서 기름을 넣어도 되냐고 질문을 좀 가끔씩 해주시는데, 제가 공부를 해왔을 때는 진짜 기본 FM으로는 껐다가 다시 넣어놓고 다시 켜주는 거를 기본이라고 하는 글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 우리 주위에서 보면은 껐다가 기름 넣고 다시 켜주시는 분들은 진짜 많이 없으실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냐면, 난로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기름을 넣게 되면은 심지에 붙어있던 약한 그 불이 기름을 넣으면서 점점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옆으로 튀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지금 저를 포함해서 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껐다가 주의를 하는 분들은 없으세요. 지금 뭐 10년 이상을 하신 분들도 그렇게 캠핑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좀 그래도 안전에 더 신경을 쓰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바깥에서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귀찮아도 그냥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난로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기름을 넣고 있어요. 이지어잠. 그을음 방지 때 설명을 드렸는데, 충분한 적시기를 하시게 되면 그을음 방지도 되고 심지를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생 심지를 태우는 방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수명이 줄어들겠죠. 그 겉에 기름이 코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불이 붙어야지만 제일 안전하고 불길이 더 세게 올라오니까 충분한 적시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인트로 때 보여드린 게 있어요. 심지 높이. 지금 나오는 신제품들은 모르겠어요. 보통 1단으로 되어 있었어요. 당연히 1단으로 되어 있으면 심지가 낮게 올라와 있어서 심지를 오랫동안 태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1단 정도 했을 때 높이가 살짝 이제 닳았으면 다시 2단을 올려서 더 올리고, 그 다음 3단 더 올려서 심지를 더 오래 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화력이 좀 약하겠죠. 무동력 팬을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옴니 기준으로 해서 3단으로 심지 높이를 하지 않으시면은 충분한 화력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저는 특히 심지가 많이 달아 있어가지고 저는 필수로 3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1단으로 심지 높이를 하면 심지가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딱 갈아줄 예정인데, 심지를 3단으로 해주시는 게 화력이 제일 세고, 무등력 팬이나 뭐 에코팬, 크레모아 이제 달아서 다 하시잖아요. 그런 걸 쓰시는 분들은 심지를 1단보다도 2단, 3단을 올려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얼마나 더 따뜻해지는지 테스트를 해보시고 캠핑장 환경에 따라서 높이를 맞춰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심지를 오래 쓰는 방법 중에 자연 연소가 있어요. 자연 연소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불이 꺼질 때까지 연소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심지에 기름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불이 붙어 있다가 아예 끝나면 꺼지는 거겠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심지에 그 남은 찌꺼기들이 진짜 제일 적어질 거예요, 그 자연 연소라는 방법이. 근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난로를 끄게 되면은 불순물들, 뭐 잠깐 껐을 때 그 그을음들, 이런 것들이 계속 뭉쳐서 심지가 딱딱해질 거예요, 나중에는. 이 방법, 자연 연소를 매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캠핑장에 이제 퇴실 시간도 있을 뿐더러 모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갑자기 꺼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럴 때는 시즌을 마무리할 때, 겨울이 끝날 때, 이제 난로를 안 쓰겠다 하실 때 자연 연소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매번 귀찮으신 분들은 자연 연소로 시켜서 찌꺼기들까지 좀 많이 태워주고 나서 안에 남아있는 기름까지도 다 태워주고 나서 봉인을 해주시는 거죠. 저도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고, 저도 중간중간마다 그냥 임의로 끌 때가 많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캠핑 상황 자체가. 그래서 마무리 때는 무조건 이 방법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지어잠. 자, 혹시 몰라서 자리 바꿨고요. 요나한테 혼나. 그래서 심지 일단 교체할 건데, 전용 심지들이 있기 때문에 검색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제 거는 이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십자 드라이버 하나만 챙겨주시면 됩니다. 우선 심지를 교체하기 전에 이 건전지를 빼주시는 게 좋고요. 건전지 뺐고요. 이 부분 손잡이를 옆으로 빼서
빼주시고 뚜껑 열어주시고. 그래도 안에는 좀 깨끗합니다. 원래 여기가 십자 드라이버로 돼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제 거는 그 내수용이라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도 지금 알았네요. 자, 뺐습니다. 이 안에 나비노트가 있을 거예요. 이 나비노트는 4개가 있는데 그냥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대로 들어주시면 젖어있죠? 테스트 때문에 기름을 조금 넣었거든요. 이렇게. 냄새. 자, 여기에 이제 이 은색깔 보이시죠? 이 은색깔을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빼주시고, 보면은 이 홈들에 다 껴있거든요? 심지가. 이걸 이제 분리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제 심지가 진짜 오래됐을 거예요. 저도 이거를 중고로 사가지고 심지 새 거랑 비교를 해보면 새 거와 구형 차이가 장난 아니죠. 이게 진짜 세월이 많이 오래됐다는 거예요. 방법은 2가지예요. 이렇게 은색을 껴준 다음에 여기서 껴주는 거, 이게 방법이 하나가 있고, 먼저 여기다가 홈에다가 맞게 대준 다음에 맞춰서 껴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시다가 편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개인차가 다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 홈들 있잖아요. 이 홈이 위로 올라가게 해서 이렇게 홈에 껴주시면 되고, 여기도 홈에 이렇게 껴준 상태에서 이렇게 껴주시면 되는데, 여기 홈을 보면은 이 홈 따라서 딱 가다 보면 이렇게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게 꽂아져야 되는 거예요. 요게 끼고 여기다 보시면은 홈에 다 들어갔고, 여기 다 들어갔죠. 이게 어려워요. 대략 잘 껴지면은 한 1분 내외로는 다 될 거예요. 네. 딱 소리 났죠? 이러면 껴진 거예요. 딱 껴졌죠? 딱 껴졌습니다. 그러면 다 껴진 거예요. 잘 껴졌죠? 예쁘게 덮여주고, 원래 위치를 잡아주고서 딱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심지 올려볼게요. 쫙 올라왔죠? 역순으로 나비볼트를 껴줍니다. 나비볼트 몇 개였죠? 4개였죠.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은 그거죠. 심지 이제 교체해서 껴줄 때 홈에 맞춰서 뚜껑을 껴주시고, 이 구멍에다가 맞춰서 손잡이도 꽂아주시면 완성. 자, 심지 적셨고요. 잘 안 당기는 것 같은데 높이가 엄청 높이 올라와서 진짜 갈 걸 그랬어요. 심지 교체 다 했습니다. 겨울철 하기는 항상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를 잘 해주신다고 하면은 안전하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깨끗하게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겨울 캠핑도 재밌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안녕. 텐티 큐!